자본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건과 현장을 누비며 진짜 뉴스, 오염되지 않은 뉴스, 사태의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뉴스. 이제 출발선에 섰죠. 열심히 달려볼게요. 진실의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공정언론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화이팅! 국민.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최상단에 있는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기초자치단체 시군 구에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지 말라, 합동분향소는 도단위에서만 설치하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발각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6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 공문에서 합동분향소는 17개 광역시도에만 설치하라, 시군구에는 설치하지 말라, 그리고 광역시도에 설치하는 분향소도 니들 돈으로 설치해라 라고 지시한 공문이 오늘 경향신문 보도로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 군데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면 박근혜에게 불리할까 봐서 안전행정부 그런 공문을 보낸 건가요? 정말 분통 터지는 소식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만화평론가 박인하 씨가 쓴 늙어가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라는 칼럼, 정말 공감이 가는 칼럼이었습니다. 이게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기성세대인 선원이나 선장들은 몰래 도망가고, 그리고 17살 어린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라 라고 했던 이 사건을 반추하면서 우리 박인하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대한민국 암담하죠.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얘기만 나오면 거지근성이니 좌파적 발상이니 하며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노령층은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을 빼고도 고령층은 한 해 90만 원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받는 혜택의 4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요구는 세상 모르는 소리로 치부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젊은 인력 자원은 석유보다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망한 것은 무력이 강한 소수에게 나라를 의지하면서 젊은 사람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를 괄시한 나라치고 번영을 누린 곳은 없습니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아주 나쁜 총리로 악명 높은 분입니다. 이 양반 세계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많이 검찰을 들락거린 부도덕한 총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이탈리아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한 힘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건 말건 아낌없이 노령연금 지급률을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늙은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베를루스코니는 수도 없는 악행을 범하고도 세계 최장수 총리가 됐던 겁니다. 이탈리아가 한정된 자원을 노년층에게 몰아줄 때 독일과 북유럽은 젊은이들에게 자원을 몰아줬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없애고 창업을 적극 지원했죠. 한정된 국가적 자원의 배분이 그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탈리아, 유럽의 암덩어리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북유럽은 지금 유럽의 희망입니다. 한 사회의 차원을
늙은 사람들에게 발랐을 때와 젊은이들에게 투자했을 때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탈리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됩니다. 젊은 세대들 스스로의 권리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저 역시 늙은 세대고 내일 모레면은 저도 65세 돼가지고 지하철 공짜로 탈 세대 뭐 그렇게 멀지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늙은이들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았듯이 젊은이들도 투표와 그리고 정치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오늘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셨던 이만열 선생님이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소시민이 공직자 책임을 거론해야 하나라는 칼럼을 보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과 기구들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지지부진한 초기 대응은 어떤 변명으로도 고지 들리지 않는다. 막대한 예산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나 수탄 방제 시설과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한순간의 위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작동하지 않았으니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됐다고 이만열 선생님은 지적을 합니다. 천안함 폭침이 있었을 때 40여 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는데도 책임진 상관 없었습니다. 이 폭침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라면 국방상 중대한 구멍이 뚫린 것이고 이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는 안보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군사상 책임 전혀 묻지 못했습니다. 아니 묻지 않았습니다. 폭침 이외의 어떤 주장도 용납될 수 없다면 먼저 피침에 대해 왜 책임을 묻지 않았는가 해명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무인기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공망이 뚫린 게 사실이라면 호들갑을 떨기 전에 그 책임자의 목부터 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들의 책임 추궁이 몇 년 전 동해안 노크 기순 사건에서 줄줄이 옷을 벗게 한 것과는 판이한 대조를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조그만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안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간첩 증거 조작에 대한 국정원장의 무책임한 산문사과도 이만열 선생님은 정말 그럴 수가 있느냐. 국정원의 명예를 위한다면서 정상회담 비망록을 공개해서 국가를 망신시키고 그러고도 물러나지 않는 남조선의 모습은 과연 그가 명예를 생명같이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을 책임졌던 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의 개판 5번 전에 비해서 차라리 시민들은 더 낫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주는 시민들. 믿을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믿을 것은 박근혜가 아니라 바로 시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은 시인의 시구대로 지금 온 나라가 상중이다.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을 눈앞에서 잃어버렸다.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바다는 단 하나의 목숨도 돌려주지 않는다. 나라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월호 침몰이라 지금껏 정부는 허둥지둥,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었다.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몇 배로 커졌고 피가 말라붙는 그들의 아픔은 온 국민의 아픔이 됐다. 시민들은 서로 모여 슬픔을 함께한다. 전남 진도 팽목항과 경기 안산은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잇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엔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이 절망에 꺾이지 않도록 작은 힘이라도 모아 서로 돕는 모습에서 어둠 속 희망을 본다. 인터넷과 트위터는 노란 리본으로 넘실거립니다. 시민들의 자발력 참여로 이루어진 노란 리본 달기에는 기적을 바라는 모든 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노란 리본 캠페인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노란 리본을 나무에 매단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지금 노란 리본은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간절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돌아와 주렴. 노란 리본 캠페인에 동참하여 남긴 인터넷 글들은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서로 감싸 안으려는 시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 이번 휴일에 시골 갔다 왔는데요. 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부산의 소식을 어느 분이 전해주셨습니다. 부산에 동해남부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해운대 쪽으로 걸어가는 가는 그 동해남부선이 폐선이 돼서 그걸 아마도 정부에서는 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죠. 거기서는 뭔가 거기서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동해남부선 폐선을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갔다 온 분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 중간에 해운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 중간에 그야말로 노란 리본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란 리본을 달아놨어요. 많은 학생을 참사로 잃어버린 안산에는 임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뒤로 조문객이 밀려들고 있다. 분향소 설치 사흘 만인 27일 오후 15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잠깐의 헌화와 묵념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1km가 넘는 긴 행렬을 이루어 몇 시간씩 기다린다. 슬픔을 함께할 수 있다면 한두 시간씩 서서 기다리는 일쯤은 조금도 힘들지 않다는 마음들이다. 시민들의 조문을 돕는 사람도 조문객과 같은 마음으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이다. 이웃의 깊은 슬픔을 위로하는 이 조문 행렬, 봉사 행렬에서 성숙해져가는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을 본다. 슬픔을 안고만 있으면 병이 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슬픔을 표출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23일 전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안전행정부는 26일에야 전국 지자체에 분향소 설치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광역에만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미리 서두른 서울시는 27일 오후부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지만 다른 광역시도에는 28일에야 분향소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7,000명 가까이 분향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시민의 추모 열기 확산을 막으려고 일부러 넉장을 부린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높아지면 박근혜에게 해가 될까 봐서 분향소마저 시군구 단위로는 설치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불필요한 의구심을 씻어내야 하는데요. 불필요한 의구심을 씻어내기는커녕 그야말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열기가 혹시라도 정권 유지에 뭔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축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아니면 오로지 박근혜의 안위만을 위한 정권인지 정말 두 눈 뜨고 다시 한번 부비면서 보게 만듭니다. 시민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진 무능력한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됩니다. 박근혜가 재발 방지를 철석까지 약속한 거 불과 지난 몇 달 전에
그 대학생 마린 오션 리조트인지 거기에서 사고 났을 때 똑같이 했던 이야기예요. 재발 방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얘기한 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이 뭔가 강력한 임팩트 있는 충격을 주지 않으면 이 정권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시스템 다시 고치기 힘듭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방금 전하는 말씀 들었던 것처럼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CMS 월 사용료 11,000원, CMS 계좌 이체 신청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3만 2천 원 1년치 선납을 했습니다. 오늘 한 5년치 할까 하다가도 그래도 매년 4월 되면 1년치 선납하는 재미라도 느끼기 위해서 1년치를 선납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휴먼 퍼스트 님도 조금 전 1년치 월 사용료 입금 완료하셨다면서 칭찬해달라고 그러는데, 휴먼 퍼스트 님 잘하셨습니다. 예, 분위기 파악 잘못하고 칭찬해달라는 건 아니지 조심스럽다고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수가 평소 때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통 한 달에 1,000명 정도 가입을 하는데요. 이번 달에는 거의 2,000명 가까이 출자 조합원 숫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출자하지 않은 조합원, 출자하겠다고 일단 신청해놓고 아직 돈 안 낸 조합원까지 합치면 4만 명이 넘어요. 그러나 우리는 출자한 조합원만 조합원으로 따집니다. 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순간 두 분이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제주시 연동에 RMFTTP님, 정말 어렵네.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소장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역시 출자금 납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원이가 사퇴한다고 합니다. 총리가 사퇴한다. 근데 정말 우습게 들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박근혜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정권, 총리 모가지까지 날리면서 박근혜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날뛰려는 모양입니다. 경향신문의 사설, 대통령 방어하려는 총리 사퇴이냐? 바로
저희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되 수리 시기를 사고 수습으로 미뤘다고 한다. 세월호 사고 구조 작업과 수습이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국무총리가 사퇴 선언부터 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회피라는 비판이 일자 사표 수리 연기라는 꼼수를 택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아니, 이게 뭐냐면은 이럴 수는 있어요.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대통령이 그래도 수습은 하고 그만둬야지 그냥 사표 내는 게 능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너무나도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 총리가 사의를 표명할 시점은 바로 이 사고가 난 직후였습니다.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낸 뒤 구조자 174명에서 스톱을 시키고 계속 실종자에서 사망자만 늘어갈 그 시점에 사실은 총리가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총리가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일단 사고 수습부터 하고 나서 진퇴 문제를 논하라 라고 얘기하고 총리가 앞장서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앞장섰다면은 이런 비아냥, 이런 비웃음, 이런 의심의 눈길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 정 총리의 사퇴 표명은 시기, 내용, 목적 모두에서 잘못되고 무책임한 것이다. 정 총리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하루빨리 구조작업을 완료하고 사고를 수습해야 할 때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가 물러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당착적이다. 아직도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에 남은 114명의 실종자의 생사 확인도 못한 상태다. 정 총리의 사퇴 표명 소식에 희생자 가족들이 사람이나 구하고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이라도 내놓고 사퇴할 거라면 하라고 분개한 것도 이해가 간다. 총리의 돌연한 거취 표명은 희생자 가족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네. 정 총리가 돌연히 사퇴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로지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무직 장관들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 이들의 눈에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만 봅니다. 박근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지도가 폭락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총리가 사퇴를 한다. 이딴 식인 겁니다. 정홍원이가 더 이상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사퇴를 결심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홍원이가 자리를 지켜서 빨리 사고를 수습하고 그리고 그 책임 문제를 빨리 논하고 그리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이런 일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마당에 박근혜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까 봐서 사표를 내겠다는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총리입니까? 박근혜를 위한 총리입니까? 세월호 사고 대책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실패로 인해 불붙은 분노한 민심이 박근혜에게로 향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 전환용으로 사퇴 가능을 꺼냈다고 바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정홍원이 자기 자신이 자백한 겁니다. 하지만 정홍원의 사과와 사의 표명으로 국민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긴다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일입니다. 물론 세월호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때 대응,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정부 실패에 대한 인적, 제도적 책임 조치는 응당수반돼야 할 겁니다. 총리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난 일도 아닙니다. 내각과 청와대를 막론하고 전면적인 쇄신은 필수적입니다. 할 수 있다면 대통령을 좀 갈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각이라도 총사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단죄와 책임은 다만 구조작업이 그리고 사고수습이 마무리된 다음의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박근혜를 위해서 지금 한참 사고수습 도중에 아직 또 실종된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 와중에 박근혜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까 봐서 사표를 던지겠다는 이딴 무책임한 정홍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은 과연 이 정부가 사고를 수습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나 있는지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다.
사퇴 소동까지 일으킨 정 총리가 과연 구조작업과 수습을 총괄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사태를 수습할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총리의 대리사과와 대리사퇴 뒤에 숨어서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할 말 없습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고 싶은데 뭐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이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책임을 지라, 다른 내각 총사퇴로 책임을 지라는 건데 그것도 지금 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사고를 수습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내놓고 나서 아니 뭐 그런 거 내놓을 능력이 없을 테니까 그건 안 하더라도 일단 희생자들에 대한 그리고 실종자들에 대한 최소한 물속에 빠져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일이라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사퇴를 하든 총사퇴를 하든 그 지랄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ARRAKIS3LEE 아라키스리님 저분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여주골 이선배님도 26일 1년분 11만 8천원 납부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10% 할인 안 받고 14만 2천원 납부했습니다. 저도 자랑질입니다. 그리고 시드니아님 호주에서 국민TV 숨어서 도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뭐 도전까지 얘기할 거 있습니까? 조합비 그리고 1년치 시청률 선납하셨다고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겨레 칼럼 행복한 10대들의 나라 소개해드립니다. 대학원 학생들과 낮은 출산율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한 여학생이 자기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자 같이 있던 4명의 여학생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게 아닌가. 끝없이 경쟁을 강요하는 이 교육지옥 속으로 아이들을 떠밀어 넣을 자신이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이유였다. 10대 시절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다는 말도 모두 같았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을 보면서 왜 이대화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 행복했던 기억이 없는 지옥 속에서 살다가 이제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죽어간 아이들이 너무도 안쓰럽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우리 어른들의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량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로 숨져간 아이들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소망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이제부터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바로 행복한 10대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교육부터 바꿔야 해요. 우리 10대들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교육이라는 건 학생의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사회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쑤셔넣는 우리네 교육은 사실상 교육이 아니라 엔티 교육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그 교육의 결과가 사회적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는 반사회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반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교육 풍토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고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학습과 평가 시스템 속에서
개성과 창의성을 잃어가고 있고 우정과 사랑의 감성도 사라지고 경쟁과 대결의 논리만을 지배하는 살벌한 정글 같은 교실에서 절망과 불안을 내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오로지 공부만 하는 학습 기계로 전락하였고 정규 수업 이외의 학원, 가외, 야자로 이어지는 엄청난 학습 노동은 그 시간과 강도에서 거의 인권 유린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모든 어른들이 공모하여 처박아 넣은 이 끔찍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제 어른들은 노예 감독관 노릇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자유인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들도 다른 나라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맘껏 독서도 하고 연극이나 영화도 보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도 가고 방학 때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고유한 삶을 향유해야 한다. 그렇게 인간적인 품성을 키우고 시민적인 자질을 높여야 한다. 자신의 개성과 천재를 발견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 미래가 아무리 장밋빛이라 해도 삶은 한순간에도 유예할 수 없다. 우리 고교생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삶은 유예된 삶입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1%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황금과도 같은 젊음의 청춘 시절을 오로지 공부로만, 주입식 공부로만 대입 수능 시험 공부만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자유인으로 키우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꿈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서는 특히 독일이나 북유럽에서는 그것이 상식이고 일상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침몰하는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듯이 이런 부주의한 교육, 불합리한 세상을 묵인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이 땅 위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아이들을 죽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이 갈망했을 그런 세상을 이제 우리 어른들이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 시대착오적인 노예 상태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 그들의 얼굴에 다시 행복한 미소가 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까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칼럼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차마 읽지를 못했습니다. 더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언니 오빠 두 번 다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마세요. 이런 저 아이들의 분노와 저주의 외침 또다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동걸 선생의 칼럼 끝난 대통령 관료개혁 시작하라. 들어보시죠.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듯한 대통령,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공무원이 국가재난 발생과 구조작업 마비의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앞에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승객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모두 뒷전으로 밀렸을 뿐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진 장관은 대형 여객선이 침몰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한가하게 행사장에 참석해 활짝 웃는 얼굴로 기념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국민중심 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백 명의 고귀한 생명이 여객선과 함께 침몰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은 과연 누구입니까? 해경은 구조 요청을 받고서도 출동 명령 보고서 작성한다고 귀중한 골든타임 10여 분을 낭비했다니 보고서 쓰지 않으면 받을 견책이 더 두려웠던 겁니까? 이제 선장, 선원, 선주일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와 엄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그들을 단죄하실 거다. 총리를 경질했고 앞으로 주무장관 몇 명도 뭉책 경질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들의 책임인 양. 네, 총리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아직 경질은 안 했죠. 앞으로 경질할 겁니다. 주무장관 몇 명도 모가지 자르겠죠. 박근혜 책임
벗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대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선박언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행정 전반에 걸친 고질적인 문제, 세월호 침몰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뭐가 터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부터 책임 회피에 급급한데 그 밑에 공무원들에게서 무슨 의무와 책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 듣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되돌아갈 겁니다. 우선 대통령부터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관료가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성에 매우 분개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대통령은 이미 끝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정조직상의 대통령으로 아직 3년 10개월이나 더 있어야 하니 남은 기간 제발 책임있게 일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제 제발 남 탓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이동걸 선생의 주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관료개혁의 첫걸음을 확실히 내디뎌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료개혁 없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규제개혁한다고 나발 불지 말고 관료개혁이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고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늑장구조에 책임 있는 해양경찰청은 해당 지방 해양경찰청을 통째로 폐지하고 그 공무원 소속 공무원들을 전원 직권 면직해야 합니다. 이거 절대 화풀이로 하는 주장이 아니라 장관, 담당 공무원 몇 명 짜면 속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동료 공무원들이에요. 앞에서는 같이 눈물 흘리지만 뒤돌아서서 춤추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관료들을 전면적으로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규제가 아니라 관료들의 이 같은 행태가 바로 암덩어리입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